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출근하는데 천둥 번개가 엄청 많이 쳐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비 올 것 같아요. 중간에 비가 잠깐 그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산 잘 챙기시고요. 내일 오전에도 또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일기예보에 떴으니까 잘 날씨 보시면서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FOMC 회의,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소폭 올랐습니다. 연준이 내달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도 투자자들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우지수는 0.09% 오르면서 26,112.53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09% 상승하면서 2,889.67포인트에, 나스닥 지수는 0.62% 상승한 7,845.02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자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리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증시는 0.16% 오르면서 7,357.31포인트로 거래 마쳤고, 프랑스 카크 지수는 0.43% 오르면서 5,390.9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09% 소폭 밀리면서 12,085.8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네요. 월요일 한국 증시는 오는 1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과 모레,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그리고 또 내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 등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역시나 관망하는 모습이 짙게 깔렸습니다. 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거래대금 부진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22% 하락하면서 2,090.73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3% 내린 719.1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일에서 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주요 외신들은 긴급 뉴스로 다루면서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미중 간 무역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의 방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시 당국이 17일 발생한 규모 1.3의 지진에 대해서 쇠석장에서 진행한 폭파 작업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다면서 건축물의 파손도 없으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미 무역전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라고 시사했던 히토리아와 관련한 정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멍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정책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히토류가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특수가치를 잘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 경영자가 미국이 아무리 억눌러도 화웨이의 전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일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런 CEO는 광둥성 선전시 본사 사옥에서 미국 기술 전문가인 조지 길더, 니콜러스 네그로폰테와 한 대담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타격하려는 전략적 결심이 이렇게 큰지, 이렇게 굳건한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화웨이가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매출 타격 규모를 300억 달러로 잡으면서 화웨이를 경쟁사 또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 세우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은 반사회 효과가 가능하지만 화웨이의 빈자리를 노리는 경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수혜를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조심스러운 태도고요. 고객사로 둔 기업들은 단기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 중남부 아라크 중수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감축, 동결 의무를 일부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지 만 1년이 되는 지난달 8일 핵합의에서 정한 전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감축, 동결 의무를 일부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란의 핵 협박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의 피격 사건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온 가운데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중국 내 주요 도시에서 완전히 차단됐던 한국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17일 갑자기 복구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태남한 민주화운동 30주년과 홍통 대규모 시위 등이 끝난 데다가 그동안 지나친 인터넷 통제로 대내외 비난이 쏟아진 데 따른 중국의 후속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19일째 인천시 서구와 영종도, 강화도에 걸쳐 10,0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노후관로에서 비롯된 붉은 수돗물에 시달렸습니다. 오염된 수돗물 피해 사례만 22,377건에 달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복통과 피부병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정치권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데도 여야 정쟁으로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개탄하면서 정치권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말 보석을 취소당한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전 회장이 이번에는 가족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룹 계열사 직원에게 김치를 시중가보다 3배 넘는 가격에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김치와 와인으로 총수 일가가 2년 반 동안 올린 이익은 최소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은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과분과위원회를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최근 우리나라 경기의 정점이 언제인지를 논의했으나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 정점 설정 소요 시간이 과거보다 짧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나 GDP 순환 변동치 등 지표 변동이 미비한 점이 있어 9월쯤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정점 판정을 보류한 것은 경기 하강 국면에 정부가 잘못된 경기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경기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화할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유수당의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반기 국내 주력 제조업 전망은 이강, 자동차 조선, 이중, 석유화학전자, 이약, 철강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영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한 2019년 하반기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6개 주요 업종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를 주요 배경으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쿠팡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직접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습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 수출이었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원전 관련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바라카 원전을 책임졌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인력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어제 밤 늦게까지 여행 가는 곳들 찾아보다가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피곤합니다. 많은 분들은 저와 다르게 힘찬 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서워.